2024학년도 아주대학교 12월 3일 날 그야말로 수시 논술 중에서 제일 뒤에 마지막으로 그죠? 더 라스트로 마지막 순서로 논술고사를 치르는 아주대 인문계열. 자, 합격 앤 매직. 자, 대치동 스카이스 교육 논술 총괄원 노한기 이제 논술원장입니다. 자, 그리고 서초 방배원 직영하는 두 군데 학원서 대치동 본원과 함께 초단기 특급 지금까지 쭉 진행해 왔고요. 저희가 마지막이죠. 이제 마지막 승부니까. 자, 11월 27일부터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매일 자, 오후전, 저녁전 해가지고 경우에 따라 자율수생들의 경우는 오전전도 있습니다만은 대치동 본원과 자, 그 다음에 서초 방배원. 대치동 본원은 음마사가 로터에 있습니다. 서초 방배원은 4호 총시대 7호선 이수역 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말이죠. 지금까지 아무튼 26일까지 논술고사 보는 주요 대학들 소수정예 5명 정원제로 해서 아주 첨삭지도 꼼꼼히 촘촘히 어때요? 학생들이 많이 도움을 얻었습니다. 아무튼 9월 23일 치르는 연세대부터 해가지고 어찌됐든 한양대, 그 다음에 중앙대, 서강대, 서성한 등등 이화여대, 경희대, 중앙대, 건국대. 아무튼 말이 일단 그 논술 전형, 우수자 전형의 대학들의 인문계 논술을 책임져 왔습니다. 저는 서울대 국어교육 졸업하고 그야말로 논술의 레전드로서 있죠. 그야말로 한 35년 이상 자, 논술 교육의 현장에서 여러분보다 앞서서 논술고사를 통해서 입학을 하고 어때요? 속의 성과를 거둔 많은 합격생들을 배출하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그야말로 입시가에서 바로 논술 교육의 산 증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논술 교육의 또는 프레임을 좀 구축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제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시에도 이제 수능 국어 지도하고 올해 수능 국어 좀 말랑말랑한 것 같지만 또 의외로 오답이 꽤 나왔죠. 많이 틀렸죠. 난도가 높은 건 아닌데. 자, 일단 논술은 어찌됐든 자, 여러분들 있죠. 나름대로는 논술 공부를 지금까지 안 해왔다 갑자기 시험이 닥쳐서 이제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말이죠. 국어, 문학, 독서 배웠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탐구 했기 때문에 재심을 활용하는 역량을 묻는 겁니다. 환문 역량이죠. 재심으로 갖다가 활용을 해서 그걸 가지고 맥락을 바꿔서 논술자, 수험생이 여러분의 언어로, 나의 언어로 표현해라. 그 얘기죠. 재심문 내용을 퍼다 옮기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삽질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문맥을, 그죠? 문제 의도에 맞게 중요한 건 논술 문제는 문제마다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수능 국어, 금년도 있죠? 특히 문학 같은 경우. 자, 출제자가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럼 출제자 의도는 어때요? 뭔가 모르게 뭔가 있죠? 5개 선택지를 만들면서 이제 국어로 국관에서 잠시 얘기할게요. 자, 말장난이죠? 약간 주관성이 있습니다. 수학이나 과학은 선택지가 주관성이 있을 수 없잖아요. 사회탐구도 마찬가지고 팩트니까. 그렇지만 국어의 선택지는 아무래도 선지는 출제자의 의중에 맞는. 근데 이미 재심은 어때요? 자, 문학이든 독서든 간에 이미 답을 다 깔아놓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쫙 하니 그립을 해가지고 선지에다 5개다 될 때요. 단어를 가지고 장전을 시키는 게 바로 국어 선택지 만드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출제자들 약간 자의성도 좀 주관성도 좀 부분적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죠. 한마디로 선택지는 단어 장난이고 말 장난입니다. 국어는. 자, 그럼 어때요? 약간은 논술도 여러분이 재심 던져줬죠? 문제를 보고 특히 인문계 언어 논술입니다. 약간 논술자 수험생 여러분이 약간은 국어 선택지를 만드는 그런 일종의 출제자 마인드를 가지고 문제 의도에 맞게 쓰라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은 국어 선지 만드는 원리나 자, 논술문 접근하는 원리나 맥락은 같습니다만은 국어 선지는 어때요? 일단은 답 하나를 골라오게끔 하기 때문에 분명히 정답에 해당하는 것은 뭔가 단어지 4개와는 족적이 달라. 그죠? 단어 색깔이 달라. 키워드가. 근데 논술은 논제 의도에 맡겨 있죠. 프레임이. 그죠? 논리적인 궤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 유담하게 개요를 잘 짜고 구상을 하고 개요 아웃라인 있죠. 레이아웃을 어떻게 할 건지 재심 활용 어떻게 할 건지 있죠. 제일 중요한 건 재심은 요지를 파악하는데 저 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문계 언어 논술은 대학마다 거의 기자는 비슷한데 일단 요약을 재심은 주어진 게 복수 지문이잖아요. 그죠? 이걸 요약을 하고 썸머리하고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문제 유도에 맞게 어때요? 자, 한마디로 맥락을 재구성하는 역량을 묻는 거죠. 지식을 묻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고전 논술 할 때는 말이죠. 한참 보통 문항 하나 크게 주고 말이죠. 보통 1600에서 2400자가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거의 토막 논술이죠. 한양대만 유일하게 통논술이죠. 1200자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저는 아무튼 합격. 인문계열 논술이었던 그야말로 오랜 노하우와, 그죠? 경험과. 우리 서울대 경영대학 졸업하신 바로 임근상 박사님, 서울대 교육학사 출신은 바로 최관석 박사님 등등 저희 서울대 팀 있죠. 그야말로 최고의 자,
경험을 가지고, 그죠? 여러분들을 이제는 12월 3일 날 아주대 논술고사 피니칭 할 수 있게 제가 11월 7일부터, 27일부터 있죠. 매일. 자, 한 5일간에 걸쳐서 말이죠. 진행을 합니다만은 12월 2일까지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합격의 매직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언어논술의 어떤 최고봉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파이널 중에 파이널, 초단기 특급, 그죠? 지금까지 아마 26일까지 여러분들 논술고사 한번 쭉 본 대학들이 많을 거예요. 이미 노하우가 쌓여있죠. 그렇지만 또 아주대는 아주대 색깔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떤 활용 점정으로서 혹시라도 논술 경험이 없고 유일하게 아주만 냈다. 그럼 어때요? 일단 첫날은 딱 와서 접근하는 전략. 이 영상 강의는 말이죠. OT 영상 강의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일단은 여러분들 아주대 모의 문제를 토대로 해서 한번 접근하는 툴, 그 흐름을 갖다 안내해 드린 거고요. 실제 현장에서 이제 첨삭지도 이루어주고 하는 건데, 5명 정원제로 해서 소수정예로 대치동 본원과 서초 방면 진행한다. 자, 강조 드립니다. 저는 어떤 교육원장이면서 논술 총괄하면서 수능과 총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 아시고 일단 대치동 본원과 서초 방배영에서 여러분의 아주대 합격을 위한 로직. 자, 작년도죠. 저희가 이제 대학별로 논술을 통해서 합격했던 입결입니다. 그래서 아주대 작년도에 이제 저희가 19명을 합격을 시켰는데, 그 중에 이제 물론 의과대학도 이제 자연계 따로 있죠. 그래서 자연계 수리논술, 아주대도 과학논술이 있어요. 그건 별도로 진행하는 거고, 저는 이제 인문계 언어논술 책임을 집니다. 자, 인문사회계는 어때요? 역시 이제 언어적인 건데 아무래도 이제 비교 평가형, 통합 분석형 이런 게 중심이 되죠. 자, 참고로 보면 되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채점 기준이, 일단 논술 평가 기준이 어때요? 그래 분량 제한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점수는 어때요? 배점은 정해져 있잖아요. 감점, 채점을 하죠.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논제 의도로 충족을 했는가. 자, 우리가 이번에 수능 국어 있죠. 여러분들 농단을 많이 당했잖아요. 선택지 때문에. 선택지는 어때요? 출제자들이 기획을 한 거란 말이야. 약간은 주관성에 있대요. 입장을 가지고 선택지를 갖다가 만들었다고 그랬죠. 출제자들이. 거기에 여러분 말려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킬러성을 갖다가 배제하다 보니까. 그죠? 웬일이야? 말랑말랑하니 좀 눈에 딱 가시적으로 들어오는 게 느낌이 좋았죠. 로또를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거 선택지가 슬슬 어때요? 꽈배기처럼 약간 꽈진 상태다 보니까 이번에 아무튼 좀 국어에서 많이, 그죠? 힘이 들었죠, 수능. 자, 어찌됐든 여러분 아주대 있죠. 어찌됐든 논술이니까 논제 의도로 충족을 했는가. 이게 평가의 어떤 최고 준칙이죠. 그 다음에 제시문을 갖다 잘 활용을 하도록 해서 썸머리 요약을 잘 했는가. 그러니까 중심 내용을 논제 의도에 맞게 제시문 내용을 잘 어때요? 그립을 했는가. 이걸 보는 거죠. 핵심 내용을 재구성, 중요한 건 재구성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환문이야. 그죠? 주어진 제시문의 어떤 문장이나 맥락들을 문제 의도에 맞게 약간은 좀, 그죠? 컨버팅 하는 거. 바꾸란 자입니다. 그런 역량.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나의 언어, 논술자인 여러분의 언어로서 어때요? 좀 이런 기획을 해서, 그래서 일단 인문계 논술은 이제 논제를 딱 보면 기획이 있죠. 어느 정도 틀을 잡고, 접근해야 됩니다. 첨삭을 하고 재첨삭을 하면서 여러분들 좀 완성되게끔 해주는 그런 과정. 자, 물론 또 인문계 논술 12월 3일인데 전체적으로 158명이라고 그랬죠? 문이가 합쳐서입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어때요? 의대를 빼고 나머지 수능 최저가 없잖아요? 이미 어때요? 수능 다 끝났고, 그죠? 그 다음에 어찌됐든 이제 남은 카드가 하나인데, 글쎄 아마 수능 최저가 안 된 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쨌든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원서 낸 분들은 무조건 가세요. 그죠?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학생 목표가 20%, 논술이 80%니까. 근데 이제 내신은 크게 의미가 없죠. 등급대 점수 차가 거의 갭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인문계는 국어, 독서, 문학, 통합사회, 한국사 등등 약간 국어, 사회가 연계된, 그죠? 약간 통합형 논술이더라. 통합교과 논술이죠? 국어와 사회가 믹싱이 된 텍스트가 주어지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말이죠. 요약형, 비교, 대조형, 통합형 문제. 비교, 대조형 문제의 경우 제시문의 주제나 논점을 중심으로 유사점, 차이점을 한 편에 그리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통합형 문제의 경우 3개에서 5개 정도 독립된 제시문을 준다. 자, 지문끼리 서로 연계하는 거죠. 통합교과라는 게 어때요? 주어진 제시문끼리 서로 연계해서 어때요? 자, 일단 문제 의도에 맞게 기획을 해라. 그러니까 처음에 골조 있죠? 프레임, 개요를 잘 짜야 됩니다. 그럼 개요는 화적에서 보면 장문에 끼면 개요 문제 나오죠? 그런 스타일이죠? 어떻게 쓰겠다라는 거, 그 구상을 먼저 좀 해라 그랬죠? 자, 크게 이제 문항이 이제 2개입니다만, 유학형, 비교대조형, 통합형 문제 이렇게 숙제가 되고 120분의 이제 논술고사를 보죠. 자, 금년도 아주대학교가 공지한 모의 논술고사 그 언제를 한번 확인 좀 해봅시다. 예시 답안까지 이르는 흐름만 체크를 해드릴게요. 지문 분석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현장에서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같이 어떻게 진행하면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있죠. 저희 현장 수업의 특징은 이겁니다. 제시문을 먼저 요약을 해요. 여러분들이 요약을 하면 거기 맞게 있죠. 일단은 디베이트를 합니다.
여러분들 요약한 걸 발표를 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논제 개요를 짜게 해요. 논제에 맞는 구상을 합니다. 그럼 개요를 저희가 첨삭을 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개요를 갖다가 한번 1대1로, 그죠? 우리 선생님들하고 저를 비롯한 6분의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돌아가면서 합니다만은 먼저 개요 첨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어때요? 다시 이제 논술문 작성을 하겠죠? 다 그다 첨삭을 하겠죠? 첨삭지도 한 다음에 또 재첨삭을 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식으로 해서 모의 문제하고 기출 문제 있죠? 유사 문제를 계속 활용합니다. 자, 일단 말이죠. 금년도 모의 문제입니다만은 일단 다음 제시문 문제 답하시고 그랬습니다. 제시문 가. 자, 일단은 독서 지문이죠. 존중의 가치. 사랑과 칭찬이 필요하다. 그죠? 그리고 이제 독서 지문들은 말이죠. 접속 관계를 잘 봐요. 하지만, 그러나, 그런데 있죠. 약간은 좀, 뭐랄까, 컨버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담화 표지라고 그러죠. 접속 관계를 보면서 그런 문장의 중심이 되는 게 바로 독서 지문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막 다 분석하면서 있죠. 그렇게 파헤치려고 하면 안 돼요. 요지 파악을 딱 하고 끝나면 돼요. 자, 욕구, 사랑, 존중감, 그죠? 뭐 그런 폭력. 자, 그 다음 키워드만 정리해 볼게요. 존중의 가치. 자, 일단 독서 지문인데 약간 인문학적인 거죠. 존중, 상호작용. 자, 그 다음에 공감대, 윈, 존중, 기적. 쭉 가다 있죠. 어때요? 기적이란 단어. 그리고 또 나왔죠. 하지만. 이런 문장을 잘 챙겨요. 그죠? 접속 관계에서 어때요? 좀 이렇게 컨버팅이 되는 부분들이 글의 중심이 어때 요소가 많이 있다는 거니까 그걸 잘 눈여겨보면 되겠습니다. 안아준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 하루에 바로 책 제목 생략이 되어 있으면은 일단은 동정, 자비, 공감, 키워드를 먼저 쫙 정리해. 그죠? 이런 언제를 가지고 체크해놓고 제시문 나가야 되겠죠? 자, 문학. 역시 이제 어때요? 여기 나온 것처럼 여러분 어때 현대시죠? 자, 그래서 자,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이름을 불러주기 꽃이 되었다. 시니까 서술의 맥락을 봐. 함축성이 필요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주니까 어때요? 존재가 형성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내가 그 애를 불러준 것처럼 이 존재 본질에 맞는 빛깔과 행계를 맞은 누가 나 이름 불러도 여러분도 뭐 EBS 나오는 거죠. 뭐 아주, 고등학교 1학년부터 또는 중학교 때부터 배운 시잖아요. 꽃이 되고 싶다. 추구하는 바죠. 우리들은 그 다음에 어때요? 자, 내가 너에게, 너가 나에게. 맞죠? 서로 간에 상호 고감, 교감, 공감. 그렇죠? 이제 나하고 너가 있고 너가 나인데 제일 마지막에서 우리가 나왔죠? 아까 가에 보니까 키워드가 공감, 소통, 그죠? 배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공동체 이런 거니까 뭐가 접점이 나오겠죠? 우리들은 모두 무언가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그죠? 상호 교감, 공감. 그죠? 잊혀지지 않은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그랬죠? 코릴레이션십 이런 상호작용, 오케이? 그래서 일단 제시문 나의 현대시 이 취지가 어떤 시라는 것은 대충 감이 잡히죠. 혹시라도 이제 이 시가 해독이 안 되고 느낌이 안 오면 어때요? 제시문 가와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단어와 연계해서 키워드하고 엮으면 이제 통합적으로 자 인지가 되겠죠. 지식을 보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여기 보니까 사급사택의 부인 매파를 불러드렸다. 유희열에서는 어린 세상이 쭉 간이 나옵니다. 여러분 있죠? 이것도 입에 수능특강이 나온 고전 소설이죠. 자, 며느리 얘기. 자, 유희열은 자, 여기 나오죠. 사급사택의 처지. 자, 유희열은 나오고 어때요? 김만중의 사시남정이죠. 사시교시. 아무튼 김만중은 어때요? 숙종이 어찌됐든 장희빈에게 빠져가지고 그죠? 숙종이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바로 어때 본체를 갖다 숙종이 어때요? 폐위시키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일종의 항의 상소를 했다가 이제 유배를 가서 써놓은 게 바로 사시남정기, 사시교시, 그죠? 인연하고를 폐위시킨 그런 숙종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무건의 어때요? 비판의 의도를 가서 써놓은 게 바로 사시남정인데 아무튼 수능도 자주 나오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한번 내신 때도 엄청 했죠? 자, 그럼 어때요? 일단은 이 소설은, 고전소설도 앞에 있는 그죠? 소통, 교감, 공감, 그 다음에 어때요? 여기 앞에 나온 나 두 번째 현대식 있죠? 나, 너, 우리. 아마 이런 쫀하고 연결해서 이 서사구조 스토리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서 엮으면 되는 겁니다. 엮여. 그죠? 자, 문제 1번, 1-1번이죠? 가를 요약하고, 그죠? 아까 요약이라 핵심적인 내용이죠? 근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나에서 나나 우리 관계를 연계해서 서술해라. 그래 분량은 띄어쓰기 포함해서 400자. 어때요? 100자가 왔다 갔다 하죠. 아무래도 400자가 좀 넘치는 게 좀 낫겠죠? 400자 미만하면 너무 단촐하니까. 자, 어때요? 어렵지는 않죠? 자, 요약이니까 어때요? 핵심적인 키워드를 도출해서, 그죠? 자, 여기다가 말이죠. 1, 2, 3, 4, 5 선택지를 붙이면 수능 국어가 됩니다. 이게 바로 수능 국어 출제 원리야. 선택지, 그죠? 선지 만드는 원리입니다. 거기에 출제자들이 어때요? 중간중간 단어를 갖다가 끼워놓고 빼고 끼워놓고 빼면서 어때요? 여러분한테 슬슬 어때요? 장난을 걸죠? 이게 수능 국어 선지 어때요? 자, 한마디로 출제 원리입니다. 참고로 보면 되겠죠?
자, 일단 존중 관련된 거. 자, 그럼 어때요? 이제 이와 관련된 그 지문, 답안 사례입니다만은 존중이 경시되고 있다. 존중이라는 단어가 이제 앞에 이제 가에 나오잖아요. 그죠? 상호 존중. 존중 결핍 문제는 자기의 자출을 의심하고 심대 안정감이 낮은 것에 그치지 않고 공격 성향을 이어진다. 존중 문화에서 자유로운 상호작용 발달시킨다는 존중. 그죠? 자, 일단 가에서 키워드입니다. 가를 먼저 요약하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요거. 요약하고 나서 이제 나에서, 어때요? 나에서 나, 너, 우리 관계를 연계해서 서술해라고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요약을 한번 써야겠죠? 요 정도. 절반 정도가 되죠? 자, 나에서 내가 너 이름 불러준다는 것은 내가 상대를 존중한다는 걸 의미한다. 존중이라는 단어가 가의 키워드에서 나에는 어때? 존중이라는 단어는 없잖아요. 그죠?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그죠? 나에게 맞는. 이런 게 이제 아마, 그죠? 존중으로 연결이 되겠죠? 이게 통합교과입니다. 서로 엮어야 돼. 첫 번째 단락의 요지를, 그죠? 나에 연결했습니다. 시라고 해서 어때요? 굳이 뭐 그 시 구절을 완전히 인용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일반화해, 일반화. 그런데 상대는 나에게 꽃과 같이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 나 또한 너로부터 존중을 받아 나도 너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게 된다. 너와 나 우리 서로 존중하고 존중은 존재가 되고 싶은 것에 요컨대 존중의 가치에 대한 강한 소망이 깃들어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서술하면은 402자 정도 띄어쓰기 포함해서 자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자, 두 번째 가의 상황 요약하고 사신함 전기죠. 가의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사정옥이 취한 인물이 취한, 그죠? 존중과 유희가 취한 존중에 관한 차례들을 서술하시오. 글의 분량을 띄어쓰기 포함해서 400자 플러스 마이너스 100자가 있습니다만은 자, 일단 다를 썸머리 하라고 그랬죠. 가의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어때요? 사정옥 존중, 유희가 취한 존중에 대한 차례들을 서술해라 했습니다. 자, 우선 다죠. 다는 청원에서 혼인에 이르는 과정 보여준다. 유희는 사급자에게 매파를 보내 청원했다가 거절당하자 혈령을 보내 다시 청원해서 사정옥을 며느리로 드렸다. 핵심적인 거. 자, 그럼 어때요? 사정옥의 존중의 모습, 유희의 존중의 모습. 그렇죠? 사정옥은 자기 존중이고, 유희는 타인 존중이고, 이게 제시문 가에도 어때요? 존중이 두 갈래가 나와. 그러니까 제시문들이 내용도 다 활용을 하는 거죠? 핵심을 딱 간파해서, 글의 분량은 400자니까 금방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어때요? 아무래도 뭔가 짧은 글의 분량 속에서도 뭔가 문제도에 확실히 맞는, 그죠? 뭔가 좀 내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지식이 아니고, 뭔가 쫙 그립하는 거 있죠.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 내용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녀는 부경매 시반으로 청원을 받지만 거절했다. 왜냐? 매파가 상대 편집을 높이고 등등. 연전이 서사구조 내용을 핵심적으로, 그죠? 유희는 타인 존중이다. 청원이 거절하는 말을 듣고 매파가 존중의 말을 전하지 않았으면 깨달은 후 혈령을 통해 다시 청원했다. 쭉 하다. 요컨대 다는 결혼 과정에서 자기 존중은 타인 존중 소화롭게 펼쳐진 모습을 보여준다. 까지 약간은 서론, 본론, 결론격인데 부문만 쓰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상례죠. 짧은 글의 어떤 분량 속에서도 이런 느낌. 자, 이제 큰 문제 1번은 끝나고 큰 문제 2번이 되겠죠? 일단 새끼 문제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400자씩. 자, 약간은 사회과학적인 건데, 소선거구제, 단순다수제, 결선투표제, 선택투표제, 그죠? 자, 일단은, 자, 사회탐구와 관계된 겁니다만은, 자, 그럼 여기 나온 것처럼 어때요? 자, 선택투표제. 자, 등등. 그 다음에 있죠. 표 1. 여러 명 유권자들이 내 정당 후보에 대한 선호도 정당 A 값, 정당 B, 정당 C, 정당 D.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유권자 쫙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표 1의 내용. 11명 유권자들 내 정당의 후보들의 선호를 보여준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쭉 하니 나오죠. 유권자가 쭉 하니 수준으로 어때요? 결정을 한다 해서 일단 이 표에 대한 해석이 주어집니다. 자료가. 그죠? 주어져. 자, 그 다음에 나의 정치 양극화, 정치 갈등, 대화, 소통, 협치, 합의할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어제 여론조사 내용을 주고 이제 여론조사 내용을 분석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 어때요? 나에서는 양극화된 선호, 그죠? 뭐 정치적인 어떤 입장에서의 선거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정통적으로 여야 양극화가 심하다는 거, 어느 일간지 기사를 일단 소재로 해서, 자, 문제 2-1이죠. 유권자들이 표현을 보여준 선호에 따라 투표한다면 단순 다수자 선택투표에서 당선되는 후보가 어떤 후보인가 답하시오. 약간 수리적인 그런 접근이 여기다 수리 논술은 아니죠. 상황 판단입니다. 여러분들 인문계니까 사회문화 있잖아요. 표 분석하는 그런 성향의 문제인데 이걸 사회탐구 선지를 만드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어때요? 일단 글의 분량에 맞게 쓰란 얘기죠. 400자 왔다 갔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의 이유로 가문에 제시된 당선 기준을 통해서 설명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표 1이 보여준 선호. 자, 그러니까 어때요? 표 1에 보여준 선호라는 게 이제 이거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분석을 하는 거니 여기 나온 내용을 활용하면 되겠네. 그죠? 뭐 단순 다수제, 그 다음에 어떤 선택투표제 뭐 등등 있습니다만은, 이거 나는 좀 됐고. 자, 그래서
자, 2-1번의 어떤 답안 사례를 보면 포일에 따르면 후보 가부병 선호하는 유권자는 각각 4명 1명 이거다. 표일이 보이지 선언했다 투표한 단순 투표 다수에서는 내 비오던 후보 갑이 당선될 것이다. 그러나 선택 투표 당선되기 위해서 1순위 표를 6개 이상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재심은 그 아까 있죠? 그 표를 분석을 하는 내용이 이제 가 후반부 있잖아요. 그걸 활용을 하는 거야. 그죠? 자, 쭉 가면서 이 단계에서 이양받은 표를 포함하면 후보 각과 병 각각 1순위 표를 4개와 7개를 얻었으므로 후보의 병이 당선된다. 어때요? 이 재심은 정리를 잘하면 돼요. 그죠?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심도 있게 수리적인 분석을 요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 나온 바로 이 내용.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여기 앞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요 두 가지 어떤 선거제, 결선투표, 단수투표제, 선택투표 있잖아요. 자, 요런 내용과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내용과 결부짓고 다만 여기서 있죠. 요 부분 중에 어떤 해당하는 숫자를 갖다 활용하면서 정리되면 되겠고, 답안의 어때요? 구성은 바로 이런 패턴으로 답안이 구성이 되게 되겠더라. 한 달락으로. 그죠? 자, 2-1번이죠. 내 후보 중 어떤 후보가 나에서 제시된 양성선언을 얻었습니까? 이 질문 후 답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단순 다수야 선택이 어떤 선거 양극화된 선언을 가지고 후보에 더 불리하게 답하시오. 이 질문에 답을 근거로 단순해서 선택 후보 중 어떤 선거제도 정치 양을 억제하는 데 더 적합하고 설명하시오. 그랬습니다. 분량은 여기서 400자 되고요. 그지? 전체 합치면 1600자 되죠? 글쎄 머리 아플 문제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차분히 보면 있죠? 다 정리됩니다. 답안 사례죠? 재심은 나를 주로 활용하면 되니까 양극화된 선언 쭉 나오죠? 재심은 나를 활용했습니다. 표일에서 후보 갑을 지지하는 유권자 모두 후보정을 받는다. 이런 반면 후보정을 가장 지지하는 후보권자 모두 갑을 반대한다. 따라서 자, 양극화되어 있다. 자, 그래서 말이죠. 단순 다수제, 재심은 가의 앞부분에 나오는 선택투표제, 그죠? 요 두 어떤 대립적인 걸 가지고 자, 어찌됐든 말이죠. 자, 하나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어떻게 될까? 정치 양극화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기저를. 그러니까 어때요? 이 여러분에게 제시해준 어때요? 제시된 그런 문제, 질문에 대해서 말이죠. 제시문 내용을 활용해서 답을 만드는 거잖아요. 지식을 묻는 게 아니죠. 자, 큰 문항 2개인데 앞에 있는 큰 문항 바로 그야말로 언어 논술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 요 두 문항 큰 거는 새끼 문항 2개가 있는 이 큰 문제 2번은 아무래도 이제 좀 자료를 보는 안목이랄까? 세밀하게 뭐 새로운 지식으로 파헤치고 탐구하고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종의 바로 첫 번째 문제는 아무래도 수능 국어를 다시 한번 이제 그냥 서술형으로, 그죠? 후반부는 어때요? 수능 사회문화를 서술형으로 다시 한번 리책해서 보는 기분, 또는 짧게는 어때요? 자, 멀리는 여러분들 1학년, 2학년 때 국어 내신 서술형.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사회 내신 서술형 했던 그런 기억을 더듬어서 어때요? 거기에 어떤 프레임 맞춰서 학습을 하면 된다고 보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말이야. 일단 아주대학교 인문계 논술 일단은 12월 3일이 치러진 건데, 아무튼 금년도 논술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논술고사 아주대 원서를 낸 분들, 그죠? 수능 체제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고생하셨는데 일단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주대 좋은 대학이죠. 위상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아무튼 고득점, 확실한 고득점의 기회를 통해서 합격의 가능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맞춤형 개별 첨삭, 그야말로 논술의 레전드로서 논술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왔고,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자, 끝나는 날까지 방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합시다. 그죠? 여러분의 어떤 앞길에, 진로의 길에, 그죠? 아주대 입학 합격의 길에 큰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또 분명히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전문가들이 자, 지금까지 대추동 스카이입시 교육, 서쪽 방배우 스카이입시 교육의 논술 총괄하는 바로 언어 논술 전문가, 자, 노환기 논술 원장이었습니다. 자, 파이팅 합시다.